그래서 이 2차 경제혁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네 가지로 이제 이 설명을 할 건데, 먼저 기존 공업이 발전을 했습니다. 제철 공업은 원래 있었어요. 근데 이 안에서 끊임없이 기술 혁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카우쿠스 재련법이 산업혁명 때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베세머 제강법이라는 것이 발명이 돼가지고 더욱더 많은 양의 철을 제조할 수 있게 됐어요. 베세머 제강법은 여기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렇게 철물을 여기다 집어넣은 다음에 세워가지고 밑에다가 공기를 불어넣어요. 그러면 철 안에 있던 불순물들이 쉽게 제거가 돼서, 그러고 나서 이렇게 쇠물을 내면 훨씬 더 많은 양의 철을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질은 나빴어요. 그래서 이 질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강법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요새 포항제철 같은 데가 보면 쇳물이 나와서 이렇게 평로를 쫙 따라가면서 이렇게 단련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불순물이 계속 빠져나가죠. 그리고 이제 염기성 제강법은 뭐냐면, 철광석 중에 염기 성분이 있는 철광석은 재련이 잘 안 됐대요. 인이 있어서 이게 그 쇠가 부서지고 제대로 재련이 안 됐대요. 근데 이것을 이제 재련하는 기술을 발명을 했는데, 특히 이 염기성 철광석을 많이 갖고 있었던 독일 같은 나라는 이 제강법이 발전되면서 굉장히 철을 생산을 많이 할 수 있게 됐어요. 나중에는 이제 전기로도 생산을 하고, 이러면서 기존 공업의 대표적인 공업, 철공업 안에서도 기술 혁신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공업들이 등장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화학공업. 특히 그 중에서도 염료, 표백, 비료, 화약 이런 것들이죠. 노벨이 화약을 발명을 해서 그게 이제 무기에 큰 변화를 가져왔죠. 그 노벨이 왜 노벨상을 만들게 됐는지 여러분 들어봤어요? 어느 날 노벨이 아침에 신문을 딱 받아 보니까 대문짝만하게 난 게 자기가 죽었다고 신문에 난 거예요. 자기는 안 죽었는데 왜 내가 죽었어? 그랬는데 이 형이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같은 노벨이니까 이 사람인 줄 알고 신문에 대문짝 났어요. 그런데 노벨이 쇼크 받은 거 뭐냐면, 자기에 대해서 죽고 나면 왜 그 사람 평하잖아요. 그 평에 자기를 뭐라고 평을 했냐. 화약을 발명을 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인 아주 나쁜 사람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큰일 났다. 내가 죽으면 이렇게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인류 과학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고, 그래서 노벨상을 만든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노벨상은 이과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받는 거예요. 근데 요새 문과에서 노벨상이 있는 유일한 학문이 경제학이죠. 노벨 정치학상 봤어요? 노벨 평화상은 있지. 그건 나중에 이제 평화를 위해서 기여한 사람들에게 준 건 생긴 거고, 문과에서는 경제학밖에 없어요. 왜? 경제학만이 과학이다. 노벨 경영학상 봤어요? 다른 학문은 학문이 아닌 것이요 라고 말하면 안 되겠지. 아무튼 노벨상은 과학에만 주는 겁니다. 뭐 인공감미료, 플라스틱 이런 거 나왔고, 사실 이 석유 제품에서 플라스틱을 꺼집어내고 오늘날 이런 옷감의 원료로 만드는 거, 이런 건 다 화학공업에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전기공업. 미국의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을 했죠. 이게 오늘날 정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죠. 그 다음에 조명의 혁신. 그 전에는 조명은 전기가 아니라 고래기름을 가지고 썼어요. 그래서 평균 수명이 지금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60년, 70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여자들은 80년이 넘는데, 그런데 그 전기가 발명되기 전까지 평균 수명은 35세였어요. 35세. 그런데 갑자기 더블이 돼요. 30대에서 60대로 더블이 돼요. 근데 그 가장 그렇게 되는데 크게 기여한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전기예요. 그 이전에는 뭘 태웠어요. 고래기름을 태우다가 그 고래기름을 대신한 게 석유예요. 사실 과거에 미국이 일본이나 이 아시아까지 나타난 이유는 포경선을 따라다니면서 고래를 잡았어요. 왜? 고래는 버릴 데가 없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특히 그 기름이 가장 좋은 조명용 기름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포경선들이 따라서 이렇게 알래스카로 해가지고
일본으로 해서 이렇게 왔는데 포경선들이 기차 갈 수 있는 항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 일본의 개항을 페리 제독이 요구했던 거예요. 그런 거지 미국은 사실 뭐 영토 야욕이 없었어요. 자기네 땅 그렇게 넓은데 그거 다 쓰지도 못하는데 무슨 영토 야욕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고래 기름을 대신하는 게 석유입니다. 근데 고래든 석유든 공기에 나쁜 가스가 많아요. 인간의 수명을 다운시킨 가장 큰 주범이 인간의 폐가 중요하잖아요. 인간은 안 먹고는 한 달도 살 수 있지만 안 마시고는 며칠 못 살아요. 근데 숨 안 쉬고는 몇 분 못 살아. 공기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공기를 태우는 이 시대에는 평균 수명이 30대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클로로포름인가요? 수돗물의 염소. 수돗물을 갖다 깨끗하게 만드는 거. 옛날에는 먹는 거하고 마시는 물하고 공기 때문에 사람의 평균 수명이 30대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수돗물이 깨끗해져서 그리고 공기가 깨끗해져서 전기를 쓰니까 더 이상 태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인간의 수명이 갑자기 2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새도 이제 집 안에서 태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태우지 마세요. 뭐 폼으로 이렇게 집안에 촛불을 많이 켜놓는데 음식을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냄새가 나죠. 그 냄새를 없애려고 이제 촛불을 따로 켜는데 그게 잠시는 뭐 차라리 빼놓아서 냄새를 빼는 게 낫지 태우지 마세요. 굉장히 몸에 해롭다 그래요. 자, 아무튼 근데 이 전기가 등장하니까 이제 태울 필요가 없게 되고 그래서 오래 살고 전기가 뭐 얼마나 중요한지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전신, 전화, 라디오, 타자기 이런 것의 발명 이것들이 다 신공업이죠. 지금 우리가 뭐 새로운 공업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는데 19세기 말에 이러한 신공업에 비하면 오히려 지금은 별거 아니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신공업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런 신공업은요. 과거의 영국 산업혁명 때 거하고 비교가 안 돼. 이건 과학기술이 없이는 하나도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전신. 아니 태평양 건너 사람하고 어떻게 전화를 하냐고. 그건 지금 인터넷도 참 놀랍지만 전화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 그 놀라움은 인터넷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발명이 뭐 라디오 같은 거 있잖아요. 저쪽에서 방송하는데 전국이 다 들려. 거의 진짜 혁신적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세계관에서는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동력 부분의 증기기관이 이제 발전을 해가지고 내연기관으로 나오죠. 내연기관에 대한 설명을 지난번에 내가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유를 쓰게 됐다는 거. 특히 이 중에서 자동차가 얼마나 사회에 큰 변화를 줬느냐. 이걸 조금만 얘기하면 사실 자동차를 처음 발명한 사람은 헨리 포드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동차를 확산시킨 게 헨리 포드죠. 헨리 포드는 꿈을 가졌다 그래요. 무슨 꿈을 가졌냐. 각 가정이 자동차를 한 대씩 갖는 거.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 그랬어요. 마차를 한 대씩 말을 타고 다니듯이 모든 집에 자동차를 한 대씩 보급하겠다. 그러니까 T형 자동차라는 것을 싸게 만들었는데 컨베이어 벨트 방식을 통해 가지고 자동차를 싸게 만들었죠. 그래서 오늘날 포드사의 원천이 됐습니다. 처음에 자동차는 이런 형태였죠. 그래서 이 자동차 산업이 1905년에 공장이 120개 정도 됐었는데 1923년 불과 20년이 안 돼서 이것이 2,500개 정도로 늘어났고 미국에서 가장 큰 산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라는 것은요, 모든 산업의 총화예요. 우리가 보다시피 자동차 유리 산업, 타이어, 고무 산업. 타이어라는 게 너무 딱딱하면 반동을 흡수를 못해서 안 돼요. 또 너무 부드러우면 브레이크 한번 잡으면 다 닳아버려. 그건 안 돼. 그러니까 딱딱한데 안 닳는데 충격은 흡수해야 돼. 이거 하이텍이에요. 굉장히 하이텍이에요. 고무라는 게. 일반 생 고무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이 고무 산업을 발전시켜. 유리도 그렇잖아요. 유리도 옛날에는 자동차 사고가 나면 유리에 다쳤어요. 목숨을 잃었어요. 유리 끝이 뾰족뾰족하니까.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버스 같은 데 맨 뒤에 앉지 말라 그랬어요. 왜? 맨 뒤에 앉아있다 뒤에서 받치면 유리가 목 위로 다 타르면 이거
흉기야.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요. 근데 요새 유리는 어때요? 탁 부딪혀서 깨지면 구슬처럼 동글동글해져. 그래서 목으로 쑥 들어가도 훌훌 털어버리면 피 한 방울 안 나. 그게 이제 화학적으로 유리의 그 입자를 바꿔가지고 충격을 오더라도 유리가 동그랗게 깨지도록. 그러니까 이런 그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면서 뭐 여러 가지 기계 공업이 엄청나게 발달해요. 자동차는 아주 섬세한 기계입니다. 엔진 공업이 발달하고 브레이크가 발달하고 거기뿐만 아니죠. 라디오를 가장 많이 과거에 수요했던 데가 자동차예요. 요새는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라디오 듣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또 테이프 리코더. 요새는 스마트폰 때문에 이거 다 대체하게 됐지만 이런 모든 산업들. 그 다음에 요새는 이제 전기 자동차로 대체되고 자동차는 이제는 달리는 컴퓨터라 그러죠. 또는 달리는 오피스. 이제는 자동차 안에서 행선지 지정해놓고 자기는 앉아서 전화하고 TV 보고 엔터테인먼트하고 완전히 사무실, 엔터테인먼트 공간, 뭐 달리는 컴퓨터 그 안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고 이 시대가 이렇게 이제 바뀌어가는 거죠. 자동차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삶의 그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단지 기술 혁신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바꾸게 되는데 자동차가 발전을 하게 되니까 멀리 있는 곳에 이제 도시들이 발전을 해요. 도시화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상호 의존성을 높여요. 사람들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에 특화하고 그러니까 서로가 의존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옛날엔 다 자급자족을 했었는데 상호 의존성이 높아지고 일의 성격이 변화되고 정신노동이 증가하고 단순 반복 노동이 많아지고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인간은 그냥 나사만 조립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모던 타임즈에서 봤듯이 그 영화에 보면 그런 문제를 가장 잘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노동이 굉장히 이제는 네거티브 재화가 돼버렸어요. 노동은 많이 할수록 행복을 감소시키는 그런 재화가 돼버렸죠. 그리고 이제 팀으로 생산하다 보니까 누가 생산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알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갈등이 또 생겨나기도 하죠. 직업 분포를 변화시켰는데 1900년과 1986년의 직업 분포를 보면 전문직, 기술직이 엄청 늘었어요. 행정가도 늘었어요. 사무직도 늘었어요. 영업직도 늘었어요. 블루칼라는 비슷해. 근데 대폭 감소된 게 뭡니까? 단순 노무직. 12.4에서 4.2로 감소됐어요. 그 다음에 농업에 대한 얘기는 여기는 없는데, 농업 인구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아직도 한 6% 정도 되는데, 미국은 1% 인구가 전 세계를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농산물을 생산하죠. 근데 그 인구는 굉장히 작아요. 마르크스가 얘기한 것은 산업화가 가속화되면 가속화될수록 부르주아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다수의 프롤레타리아가 생기고 그래서 이 다수의 프롤레타리아가 소수의 부르주아를 역전시켜가지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올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역사는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생각하지 못했던 중간 계층, 여기 모이는 전문직, 기술직, 화이트 칼라, 숙련공 이런 사람은 분명히 자본가는 아니에요. 왜? 자기 몸뚱아리를 움직여야 돈을 버는 사람들이니까 자본가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난한 노동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굉장히 고소득자예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층이 많이 생겨가지고 막스가 얘기한 것이 극단적으로 양극화되고 그리고 가난한 프롤레타리들이 사회를 뒤집을 거다. 그런 프롤레타리 혁명을 예측했지만 그런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산혁명은 가장 낙후된 나라 러시아에서 먼저 일어났고 그 다음에 낙후되었던 중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이런 기술 변화, 이것이 가장 큰 역할을 했죠. 우리가 이제 2차 산업혁명까지 알아봤는데 어떤 사람들은 3차 산업혁명을 얘기합니다. 사실 요새는 4차 산업혁명 얘기하죠. 그 3차 산업혁명은 뭐고 4차 산업혁명은 뭐냐? 사실 그거 좀 애매해요. 요새 우리는 뭐 몇 차 붙이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맨 처음에 이제 3차 산업혁명 이전엔 The Third Wave라고 해가지고 알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써서 아주 히트를 쳤어요. 1980년대니까
내가 이제 대학을 이제 졸업하고 나서 제3의 물결이 아주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제3의 물결을 주로 정보혁명을 두고 얘기했어요. 그때 알빈 토플러가 한국에 여러 번 왔었는데 그때 한국이 뭐 컴퓨터 보급률도 빨라지고 그러면서 한국이 제3의 물결에 아주 선봉에 서 있다 이러니까 알빈 토플러가 야야 그런 하드웨어 늘어나는 게 서드 웨이브가 아니야. 제3의 물결이라는 것은 모든 권위가 없어지는 거야. 다시 말해서 여러분 지금 대학에 왜 다니나요? 경제학 많이 배워서 출세하려고? 경제학 배우러 와요? 솔직히 학위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졸업장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졸업장을 가져야 기업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래야 또 결혼도 하고 솔직히 졸업장이 필요한 거예요? 나한테 경제학을 배우고 싶은 거예요. 우리 1학년 학생들 내가 카오 세미나를 하면서 학교 만족도를 물어봐요. 최근에 이 300시간으로 오고 나서 우리 학생들의 만족도가 엄청 늘어났어요. 다들 만족한대요, 중앙대학이. 왜 만족하니? 건물이 좋아요. 강의는 나쁘고 희죽 웃어요. 이게 비극이지 비극. 교수님 강의가 좋아요 그래야 되는데 건물이 좋대. 사실 솔직히 말해서 오늘날 우리는 왜 석사학위가 필요하고 박사학위가 필요합니까? 그 지식도 물론 필요할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그 학위가 가져다주는 권위 그게 필요한 거 아닐까요? 의사도 마찬가지죠. 의대도 마찬가지. 의사 자격증이 필요한 거예요. 의사 자격증은 살인 면허입니다. 의사가 사람 죽이면 감옥 안 가요. 그죠? 그래서 살인 면허라 그래. 근데 돌팔이들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30년 명의하고 돌팔이 이제 막 의대 나와가지고 다르지 수준이. 분명히 아마 젊었을 때는 실수도 많이 했을 거라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의사를 그때그때 감옥소에 보내면 누가 의사 하려고 그래. 그래서 의사는 살인 면허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격증이에요. 근데 제3의 물결인 게 뭐냐? 이런 모든 권위가 없어지는 거다. 자격증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될 거다. 그걸 제3의 물결의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왜? 이제는 정보가 너무나 많아서 어느 학교 졸업장이 필요 없고 저 사람의 실력이 중요한 시대가 될 거다.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은 대학도 안 갈 것이고 모든 자격증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게 정보혁명을 제3의 물결이라고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직 멀었는 것 같아요. 아직도 몇십 년, 최소한 몇십 년은 학위가 중요할 것 같아요. 대학 왜 들어와요? 졸업장 때문에. 이게 완전히 없어질 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직 요원해. 그래서 이 제3의 물결이 뭔지 아직도 참 애매합니다. 근데 사실 제3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제러미 리프킨이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을 써서 유명해진 사람인데 2011년에 제3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책 제목이 그래요. 그러면서 2차 산업혁명은 화석 에너지, 즉 석유 같은 거에서 생긴 거지만 3차 산업혁명은 완전히 다른 거다. 원자력이라든지 3차 산업혁명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유행하고 5년 딱 지나고 나서 다보스 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을 쓰고 이 4차 산업혁명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3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는 불과 몇 년 안 가서 그냥 없어져 버리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유행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구예요? 리프킨이지. 이건 뭐야? 내가 기껏 말을 만들어 놨는데 5년밖에 안 됐는데 4차 산업혁명이 유행하다니.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핏대가 나서 야, 슈밥이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 그거 다 내가 3차 산업혁명 때 얘기한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 다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을 즐겼어요. 누군가가 먼저 딱 치고 나서 5차 산업혁명이 얘기하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런데 흔히들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3차 산업혁명 그러면 컴퓨터, 인터넷, 반도체 이것까지를 3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실 3차 산업혁명까지는 한국이 선두국가예요. 일본, 독일, 한국, 미국 선두국가였어요. 한국이 거기 들어갔어요. 근데 4차 산업혁명은 뭘 얘기하냐 지금 IoT, 사물 인터넷 모든 물건에다가 이제 반도체를 붙여서 정보를 얻어내요. 그 정보를 분석하는 AI. 그리고 이제 이것을 확산하게 만드는 거. 뭐 자동차,
그래서 요새는 4차 산업혁명 그러면 이 생명공학, AI, IoT, 뭐 3D 프린터 이런 거를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에는 한국이 지금 랭킹이 세계에서 20몇이야. 왜 3차 산업혁명에는 4차 산업, 3차 산업 주도국가에 한국이 포함됐었는데 왜? 지금 반도체 보세요. 들어갈 만 하잖아요, 한국이. 그런데 왜 4차 산업혁명은 이렇게 낙후됐을까? 이 규제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금 정보를 쓸 수가 없어.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미국 같은 데서도 이름만 지우면 다 쓸 수 있는 정보를 한국은 못 써요.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 너무 이런 걸 이제 규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지금 한국이 굉장히 낙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날 이렇게 3차, 4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오늘은 2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2차 산업혁명 또는 2차 경제혁명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